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청문회가 기대된다라고 했지만 막상 청문회를 열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뿔뿔 매는 수준이었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리고 보수 우파를 말하자면 긍정하는데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거부다 이렇게 했는데, 과감하게 거기를 김문수 후보가 타치하면서 그게 어째서 그게 맞다, 그리고 사과하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야말로 좌파들 또는 야당 의원들은 거의 멘붕 수준에 빠져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흔히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하는 건데, 광주 5.18이나 그리고 세월호 사건, 쌍용차, 제주 4.3 사태,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제대로 정치권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말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당에서 징계를 받거나 또는 출당당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거센 저항, 역풍을 받는 수가 많았는데, 어제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가운데서 김문수 후보가 아주 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동안 우파 진영에서는 그냥 쉬쉬하거나 말을 조금 하다가 상대방이 윽박 지르거나 또는 고함을 지르면 중단해야 됐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또박또박 자신의 소신을 다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 전 국민들이 가슴이 시원하다, 역시 대단하다, 역시 김문수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는 지도자,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갑갑해하고, 그래서 답답해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방에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지금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현대사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전 국민들 상대로, 아니 국회의원들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 할 정도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심하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고 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유 없이 세월호 관련해서 죽음의 구판이라는 것을 야당 의원이 꺼냈습니다.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죽음의 구판이라는 것을 꺼냈는데 이게 유효하냐?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세월호가 지금 미우들이 있으니까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아니다, 과하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 10년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추모한다, 추모 공원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걸 또 때가 되면 이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뿐만 아니라 제주 4.3 사태, 여기도 남노당의 폭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제주 4.3이라고 하면은 많은 어린 생명들 또는 힘없는 유부자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국가가 무한 배상을 해두고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만 포커스가 맞춰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수립하고 재헌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헌의회를 뽑기 위한 선거를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건 남노당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소요를 벌이다가 쫓겨가지고 제주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폭도를 일으켰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이 폭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됐지만 핵심은 남노당들이 일으켰던 폭도였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역시 너무 심하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이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실을 팩트대로 논리적으로 징계를 했는데, 반면에 저기는 유족들 인터뷰를 가져와가지고 억울하다,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억울함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억울한가, 그리고 사실과는 엄연한 구분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받아치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걸 부정하냐? 나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거, 이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면, 자,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혐의로 18년을 선고받았다면 문제는 총살행위다, 그거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저질렀던 비리가 워낙 많은데 생각을 해보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줬습니다.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비선실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체에 우리 제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자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처벌받으면 나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 내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문수 후보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역시 야당 의원들은 단 한 소리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948년 8월 15일 날 이게 건국절인데, 이걸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절 맞다, 1945년 8월 15일이다, 영토 주권 국민이 다 갖춰져 있고 유엔으로부터 유일하게 합법 정부를 인정받았고, 그래서 해방 후에 그가 나라를 세웠고 나라가 만들어진 날이 1945년 8월 15일인데, 그러니까 1919년도가 대한민국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그 사람들이 역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1948년 45년 이전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김문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 국민이냐?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나라를 뺏겼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름도 전부 다 일본어로 지었는데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었던 야당 의원들이 탁자를 치었습니다. 그렇지만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하다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간간히 그동안 정치 또는 학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단편질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다행히 김문수 후보에게 야당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돌아가면서 싹 다 물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체계적으로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제 청문회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 저게 바로 대한민국이야. 저게 바로 대한민국 지도자야. 저게 바로 보수 우파야. 하는 소리를 하면서 아마 이게 지금 무릎을 칙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김문수 후보가 보여줬던 소신, 배짱,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지금 김문수 이른바 신드롬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수 관통위 후보자가 거기에서 따박따박 이야기하고 아니 백만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하면은 거꾸로 몰아가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면은 센스 있는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 관해서도 이 설명을 쫙 하니까 거꾸머리를 했는데 여기는 한글 떠서 이준석 후보자는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집안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대받아 쳤습니다. 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왜 답을 하지 않느냐 공격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하니까 고함을 지르니까 사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아니 왜 사과를 강요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강덕구가 막 이건 청문회입니다 하고 고함 질렀습니다. 아니 국민이 보고 있건 말건 청문회다도 상대방에게 억지로 어떻게 강요하냐. 청문회가 그런 청문회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기가 죽고 갖고 속 들어가 버렸어. 그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가 완전히 혼자서 올 코트 플래싱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소신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펴준 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국민들이 야 노동부 장관까지 아깝다. 앞으로 대선 후보를 키워야 되겠다. 아니 이미 대선 후보가 돼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 그래도 질이 멸밀되고 있는 보수우파 진영에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다음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는 이 시점이 돼야 되겠다. 자, 이재명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수원지법에서 이재명의 대리인과 그리고 검찰 그리고 지금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 측의 변호인들이 와서 오늘 재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앞으로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지금 피고인과 검사들이 협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과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모두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변호인들이 오늘 협의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측은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자 기소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빨리 기록을 검토하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기소된 지 2달이 됐는데 기록을 못 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기록조서는 A4 용지에 4만 매 정도.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 한 80건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걸 빨리빨리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소를 뭘 했는지 뭐가 핵심인지 이게 변호인들 이재명이 파악하고 그래서 재판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어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판 지연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신진우 부장판사 앞으로 재판 공판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하면서 동시에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다 복사해놓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면서 그 복사 중간중간에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록을 꼼꼼하게 다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재판도 했고 김성태 재판도 했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시원시원하게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재판 지연 전술로 어제부터 복사가 들어왔다. 아니 80권 800권 정도 80권이죠. 80권 분량의 책을 어제부터 복사했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 또 재판 지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안 해도 된다. 공판을 열어가면서 이게 기록물을 검토해가면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해가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요 부분 떼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나와서 22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1심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1심 선고를 한 사람이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관련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2심 재판을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심 재판. 그러니까 여기 심재판을 반영하는데 이화영 사건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찰과 변호인들은 각각 의견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아주 중벌을 내렸는데 2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중벌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재명의 재판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영할 테니까 이걸 반영한다는 것은 이화영이 이재명이 보고했고 그리고 쌍방울이 부탁했다 하는 걸 다 전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처음부터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신준호 부장판사가 아주 자신감을 비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검찰이 최대한 빨리 협조해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소된 지 2개월이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 재판이 그러니까 병합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이재명이 재판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거 옮기는데 걸리는 절차 등을 통해서 한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더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늦어졌다. 그러니까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시간을 까먹게 됐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이화영의 대북 송금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재판에 이재명의 재판에 이화영의 재판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재판부의 검찰과 변호인들이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항소심 재판 결과를 그러니까 이화영의 재판 결과를 이재명의 재판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인지 의견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화영의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증거는 그걸 다 인정하게 되면 나머지 증거는 중첩되니까 그걸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판을 빨리빨리 하겠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신준호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기록을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록 파악 안 해도 되니까 날짜를 정해놔놓고 그때 기록을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재명은 허를 찔린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록을 다 갖고 검토 다 하고 난데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록을 날짜를 다 정해줄 테니까 그날 재판 기록을 보고 와가지고 그날 딱딱딱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안 봐도 되니까 대충 알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날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22분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10월 8일이니까 지금 8월 달이니까 한 달 보름 이상 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빨리 복수하고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빨리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진한 병원에 있다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관련해서 코로나도 뭐 버틸래 해봐도 일반인들 병원에 입원도 안 하는데 이재명은 입원했다는 겁니다. 보통 코로나는 뭐 감기 비슷했어. 그래서 병원 강제 격리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벌써 한 5일,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선거법 관련해서 2주 연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뭐 꼼수를 쓰고 있어서 앞으로 이 재판에도 어떤 꼼수를 쓸지 모르는데 오늘 신준호 부장판사 이 말을 보면 덤성덤성 크게 잘라가지고 재판 진행하겠다. 준비 안 돼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재판 준비 안 된 거 당신 책임이다.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 아직도 뭐 했나 하는 겁니다. 기소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어제부터 재판 기록에 대해서 검사 수사 기록에서 복사를 하고 있다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재판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신준호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잘라가지고 그때 재판 기록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겠다,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였던 2019년도에 북한에 전체 800만 달러를 보냈고 이게 김성태에게 대신 내도록 한 셈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이 지금 방북 성과 등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쌍방울의 800만 원을 대신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2일 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과정에서 세관 등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가 북으로 밀반출되고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들어가는 데 관여해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래 검찰은 이화영을 통해서 대북 송금 등이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고 그가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의 신준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에 대해서 이미 유죄로 하고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보고 그리고 이재명의 인지, 관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미 신준호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화영 재판에서 그리고 김성태 재판에서 다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록이 많아도 내용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여기서도 지금 바짝 조리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800만 달, 우리 돈으로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제3자 뇌물이면 평생 감옥에 써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1억 원의 뇌물이면 10년형을 사는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화영도 9년 6개월 외에 이 재판도 따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 그러니까 800만 달러를 받은 것도 같이 받고 그 앞에 받은 것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 쌍방울로부터 뭐 차량을 받고 법인카드 받고 그거 가지고 9년 6개월인데 800만 달러 100억 정도를 뇌물로 받았으니까 이재명과 이화영이 똑같이 지금 처벌받는데